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해버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사모님이랑 사이 좋으시잖아요. 그쵸? 네. 제가 보기엔 굉장히 좋아 보이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부부처럼 이렇게 사이 좋은 부부를 흔히 우리가 인고 부부 같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 퀴즈 하는 거 아세요? 어떤? 예. 할아버지가 네. 할멈 우리 사이가 뭐야? 네. 그러니까 왼수. 아니 깨끼 할머니 내자 평생 왼수. 실제 정답은 인고 부부인데. 인고 부부. 너무 좋은 행복한 그렇죠. 부부인데. 예. 평생 왼수 아니고 목사님은 인고 부부신데 네. 오늘 나오실 분들은 부부인데요. 네. 부부 이름이 좀 특이해요. 네. 두잇 부부. 너무 좋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영어 그대로 해석하면 하라 부부예요. 그렇지. 근데 왠지 그 어감에서 느껴지는 게 굉장히 행동파일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얼마나 행동파일지는 네.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인 김현영 씨 그리고 남편 홍성남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특별한 신혼여행을 다녀온 방송인 김현영, 홍성남 부부.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다라는 책으로 화제가 된 부부의 스토리는 세계 일주를 꿈꾸며 회사를 퇴사한 남편 홍성남 씨의 프로포즈로부터 시작됐다. 인도를 비롯 아프리카 봉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느꼈고 천사 같은 아이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후원금까지 모아 기부 프로젝트와 화장실까지 만들게 된 사연. 좌충우돌 신혼여행에서 값진 선물을 찾게 된 김현영, 홍성남 부부의 회복 스토리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온 두잇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에서 아내를 발리우드 오디션을 보게 한다는 등 발리우드 오디션. 오디션을 봤어요, 제가. 네. 저는 그냥 여권 들고 나가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이었는데 외국에 아직까지 힘들게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이 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게 같이 좀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 그냥 파릇파릇 푸릇푸릇 그냥 예. 행복 바이러스가 팍팍 그러니까요. 옵니다, 이렇게. 어. 어떻게 소개를 어떻게 하죠? 소개를 좀 네, 저희가 네. 소개 네, 소개 네. 한번 해보시죠. 저희의 특별한 또 소개법이 있어서 그렇군요. 또 회복 플러스 시청자 네. 여러분들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찐부부 여행러 여행 플러스 회복 플러스를 사랑하고 하근수 목사님과 이지 MC님을 사랑하는 두잇 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야, 어서 오세요. 다르네요. 역시 오. 정말 야,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시네요. 예. 부부계의 아이돌. 요즘 아이돌만 이렇게 인사하라는 법 있나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부부고 한 팀이 됐으니까 한 팀으로서 좀 인사법을 만들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잘 만들었어요 아주. 두잇 감사해요. 부부. 네. 예. 일단 별칭이잖아요. 두잇 네. 부부가. 왜 그 별칭을 붙인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그 위켄 두잇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그 여행을 떠나기 바로 직전에 네. 우리만의 그러니까 김현영 홍성남이 아니라 그 우리만의 좀 팀 이름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부부 이름을 굉장히 많은 후보들을 저희가 좀 이렇게 하다가 네. 두잇 우리답다 하라 네. 무조건 행동하는 그런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도 어떠한 의사결정 속에서도 무조건 행동할 수 있는 부부가 되자라는 네. 저희의 바램도 함께 담은 의미입니다. 누구의 입에서 나온 건가요? 이 두잇 부부가. 남편분 아니면? 예. 같이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그 여행을 준비할 때 네. 그 많은 저희 도전적인 과제들을 많이 준비를 했거든요. 저희 스스로. 그래서 이런 뭔가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네. 있어야지만 이 여행이 완수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이름 자체를 좀 두잇, 좀 행할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었죠.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름으로 너무 잘 지었어요. 우리가 네. 두 분을 모신 이유가 네. 이 책 때문에 모신 건데 요즘 화제가 된 네. 책 제목도 멋있어요.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다가 아니라 했다? 저 이렇게 패션이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던 그렇지. 어때요? 어느 쪽에? 분명히. 네. 이 제목이 바로 제 입장이 맞아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지 MC님처럼 네. 이를 꽉 깨물었고요. 제가 신랑한테 외치는 건데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잖아. 이거였어요. 맞아. 네, 저희가 조금 특별한 신혼여행을 다녀왔는데요. 네. 1년 동안 저희가 신혼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다녀왔어요. 신혼여행을 세계 일주로 1년을 동안. 네. 와, 어마어마 부럽다. 진짜 사실 네. 지금이 여행 시기가 사실 아니다 보니까 안 많은 되죠. 분들이 여행을 많이 가고 싶어 하잖아요. 저희는 2019년도 3월 말에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바로 배낭을 메고 355일 동안 28개국에 다녀온 거예요. 28개국이요? 28개국이에요. 그 이야기가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다. 이야.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안에. 했는데, 네. 근데 굉장히 지금 보면 부럽고 멋있는데 네. 그 이빨 악무른 게 짜이 맞아요. 뭔가 좀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들어보죠. 제가 이제 신혼여행이라고 했는데 신랑의 처음 프로포즈가 네. 무릎을 다 꿇으면서 저한테 1년 동안 세계 여행을 가자. 거기서 제가 이제 그 7, 8년 정도 방송 생활을 선배님 또 후배니까 네. 제가 또 리포터 활동을 많이 활발하게 하던 시기고 그때 당시 여행 리포터로 또 활발하다 보니까 국내 여행이 참 많이 이렇게 좀 물리고 물렸었어요. 그렇죠. 예, 매년 네. 배고픔이 있죠, 해외여행에 대한. 너무 가고 싶고 근데 내 이 기간을 빼서 해외여행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신랑과 함께라면 1년 동안 세계여행 너무 꿈에 부풀어가지고 제가 그냥 오케이 결혼하면서 신혼여행 가자 했는데 일을 이렇게 악물게 된 게 이제 신혼여행 중에 신랑이 이제 조건을 붙인 게 근데 내가 어릴 적 꿈이 봉사를 좀 하면서 해외여행을 하는 게 꿈이었다. 그래서 봉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냥 프로포즈 그리고 신혼여행 세계 일주 요거만 좀 포인트로 딱 돼가지고 그거 확 들어오네요. 그냥 봉사는 전 너무 가볍게 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일단 하고 싶은 건 해. 그냥 일단 세계여행 가자. 봉사도 하자, 이거 네, 봉사도 개념이죠. 그래. 근데 대신에 2주만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가볍게 출발했다가 네. 점점 이를 악물게 돼. 와 정말 삶과 죽음 속에 오가는 아이들 그 환경 속에 제가 탁 들어서는 순간 이를 악물게 되더라고요. 근데 프로포즈가 굉장히 지략적으로 하지 않았나. 예? 신혼여행 세계 일주로 하자 미끼를 딱 던지셨는데 그 안에는 여행만은 아니었잖아요. 봉사의 의미가 더 크셨던 거죠. 어떠셨어요? 맞아요. 사실 저는 여행하면서 봉사를 더 많이 하고 싶었지만 아내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1년 봉사 가자 그러면 쉽지 않죠. 누구도 가지 않죠. 근데 뭐 조금만 하자. 여행이 네. 메인이다. 이렇게 약간 선의의 거짓말을 이제 제 나름대로 한 거죠. 야, 그래도 돌아오셔서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책을 쓰신 거 보면 의미 있는 1년이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예. 저는 처음에는 약간 반 사기당한 것 같다. 그럴 수 있을 그렇게 것 여행 같아요. 중간에 중반부에 좀 느꼈을 정도로. 초반 아니고 중반에 느꼈어요? 그러면 웬만한 신뢰를 가지고서는 중반에 가서야 그걸 느끼긴 쉽지. 초반에 느꼈으면 느꼈지. 연애 길게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연애는 1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귀고 나서 결혼식까지 1년이 안 네. 걸린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처음 만나신 거 만나면 근데 저희가 회사에서 선후배는 아니고 회사 동료여도 직장 동료였어요? 한 7, 8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는 각자 짝이 있었으니까 서로 그냥 친한 동생 사이였다가 이제 저도 퇴사를 하고 이제 그냥 개인적으로 그때는 또 짝이 없을 때 딱 만났는데 그때 처음 만남부터 제가 아내한테 반했죠. 7, 8년 전에 보던 아내와 다르든가요? 그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었던 게 그전에는 뭐 친구들하고 뭐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만났더라면 단둘이 만난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처음 만나서 처음으로 진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얘기도 잘 통하고 여행이라는 공통 관심사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그때부터 발전했던 것 같아요, 관계가. 남편분의 입장은 네. 처음에는 그냥 직장 동료였다가 7, 8년 만에 둘이 만났을 때 이렇게 이 여자구나 네. 싶었대요. 네, 맞아요. 언제 이 남자구나. 그날이 저도 아직 잊혀지지 않는 게 처음에 이제 단둘이 얘기하는 그 날에 이어지는 그
테마가 여행이었어요. 네. 근데 저도 약간 도전하고 모험심 강하게 혼자서 좀 여행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행을 하는데 신랑도 그때 당시에 회사를 그만두고 네. 배낭을 메고 그 짧게 네. 부모님과 여행을 다녀오고 어머. 이런 식으로 좀 멋지다. 모험을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이 배낭을 메고 이렇게 모험심 가득한 이 사람이 그냥 호기심 어리게 네. 보였고 저랑 여행을 얘기를 하니까 이 공통 관심사가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회사 관뒀고 30대 후반의 나이에 네. 갑자기 회사를 그만뒀다고 어. 하는데 그래도 회사 동료일 때 네. 굉장히 인정받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뛰어난 인재라고 우수사원. 생각했거든요. 네, 네. 우수사원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왜 그만뒀을까 궁금했고 네.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꿈이 세계 일주라 내가 30대 후반의 나이에 그만둔 이유가 세계 일주를 가기 위해서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때 좀 저는 심쿵했어요. 멋지다 이 남자. 멋있다. 어. 그만큼 자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치. 나 자신에게.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그냥 이 상황이 백수인 이 남자인데 저는 이 백수인 이 남자가 참 멋있더라고요. 누구는 백수라 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모험가고 네. 다른 꿈을 의미로 품은. 와닿는 네. 거죠. 네. 무슨 순정만화 스토리 같아요. 진짜. 좀 다 멋있네. 진짜 잘 만났어요. 그런 꿈도 멋지고. 이야. 근데 보통 우리가 세계 여행을 갔다 와야지 1년 동안 할 거야 해도 계획이 어마무시하게 엄청난 서치를 통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여행이 아니라 이거는 봉사의 의미가 더 남편분한테는 컸기 때문에 네.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을까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행만 했다면 여행 경로만 짜고 좀 적게 걸렸을 텐데 그렇죠. 저희는 각 나라별로 하고 싶은 봉사를 미리 계획하고 또 각각의 나라에서 저희가 도전 프로젝트 같은 것도 좀 계획을 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인도에서 아내를 발리우드 오디션을 보게 한다는 등 어머, 그러한 여러 무슨 오디션이요? 발리우드 오디션 오디션을 봤어요, 제가. 네, 그런 식으로 미리 섭외를 해야 될 곳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좀 준비를 했어요. 길었어요, 시간이. 오, 발리우드가 뭐예요? 그러니까 발리우드가 저도 몰랐는데 네, 몰랐는데 도전한 네. 거예요, 오디션에? 미국 할리우드가 있듯이 네. 인도도 정말 어마어마한 영화 산업이 있더라고요. 거기 한복판에 제가 어느 순간 춤을 추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어머. 그렇게 정말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야. 계획을 했는데 그게 이제 다 실패 메일이 왔어요. 메일을 미리 보내놨는데 처음에 한 이제 아내 프로필을 보냈거든요. 네. 제 프로필을 에이전시에다가. 영어로 다 바꿔가지고 어. 이미 인도 프로필 그 발리우드 오디션장에 다 보내놓은 거예요. 네. 전 몰랐죠. 한국에서 이제 사직서 내고 있느라. 근데 그때 계획을 짤 때 다 페일 이제 실패 연락을 받는데 네. 딱 한 통. 콜미 어쩌고 저쩌고를 받아놓은 그거 하나만 믿고 네. 문바이로 저희가 간 거예요. 이제 그 동선 중에. 예. 그래서 가서 발리우드에 가서 제가 그때 가서 알았어요? 설마? 이제 그 한 통이 메일이 왔는데 네. 그거 하나 믿고 그냥 그 나라에 가면 된대요. 한번 가보자 정도였죠. 뭐 될지 안 될지는 몰랐죠. 확신은 없었죠. 근데 사기꾼도 많고 어떻게 알아요? 거기가 네. 이제 그 연락처가 맞는지도 아. 문바이 가야 그 연락처가 현지 이제 그렇죠. 연락처로 연결이 예. 되니까 연락이 되더라고요. 무서워서 네. 정말 그 유명한 몰 푸드코트 앞에서 만났어요. 안전하게 위해서. 안전하게. 어. 만났는데 정말 그 사람이 맞았고 네. 현재 진행하고 있는 드라마가 또 오늘 저녁에도 촬영이 있어서 그럼 발리우드 현장에 같이 가자. 네. 그래서 그 밤에 같이 차를 타고 가서 그 앞에 이제 감독님, 예. 코디 분이 저 옷 싹 입혀줘가지고 와, 진짜 오디션인 오디션을 거네요. 봤어. 네. 결과는 그냥 이제 만약에 한 달 정도 살면 그런 기회는 출연할 수 있는 기회까지는 있지만 네. 당장은 사실 힘들다. 저는 지나가는 엑스트라도 좀 꿈꿨는데 그 씬이 또 마침 아니어가지고 예. 그래서 그 앞에서 그냥 춤추고 이런 이제 사람이 있다 좀 알리는 정도로 멋지다 근데. 네, 점점 예. 재밌어지는데. 네. 그렇게 이제 계획하고 신혼여행 네, 가서 네. 봉사를 처음 한 봉사가 뭐예요? 어떤 봉사였어요? 저희가 처음 봉사는 인도의 한 슬럼가 지역에 있는 마을에 가서 그래서 오전에는 거기는 그 건물을 하나 지어주면서 벽에 시멘트 바르는 일을 했고 오후에는 또 가난해서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공터에서 네. 이제 판자촌 같은 데서 이제 살고 있는데 공터에서 저희가 돗자리를 깔고 네. 그 이동형 학교처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앉아가지고
공터 돗자리에 앉아서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걸 가르쳐주는 수업을 하고 예. 이렇게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땠어요? 첫 번째 봉사 딱 맞닥뜨렸을 때. 저는 일단은 이 정도인가? 이렇게 저는 이제 뭘 기대했냐면 봉사 시간이 끝나면 네. 봉사 단원들이랑 굉장히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좀 그런 관계가 더 이렇게 좀 끈끈한 전우회도 생기고 그런 단원들끼리의 관계를 기대하면서 갔지. 네. 이렇게 정말 처참한 환경 속에서 코끝도 너무 막 싫고 막 냄새가 지독하지. 냄새도 지독하고 그 쉽지 빈민가 않죠. 슬럼가에 들어가서 돗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그 아이들이랑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위생적이고 저는 이게 몸이 안 받아주니까 계속 장염에 탈 걸리고 몸이 안 받아주고 마음이 안 받아주고 네. 저 혼자만 그냥 불행했어요. 저만 불만투성이었고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그때 일을 악물었어요. 분명히 신혼여행이라고 했는데 잠깐만 한 2시간, 3시간이 아니라 네. 정말 그 온종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오후 3시까지 쭉 이제 진행이 네. 되는데 쉽지 제가 너무 않았겠다. 힘들더라고요. 근데 낮에 봉사할 때는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다가 네. 이제 끝나고 와가지고 그 조그만 가게에 그 아이스 카페 카페 라떼 같은 달달한 커피 파는 데가 한 곳 있었어요. 필요하죠. 당 네. 보충해야죠. 그거 먹으면서 네. 이제 한국의 SNS 볼 때 그렇게 행복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팠죠. 사실 좀 불편했죠. 저도 왜냐하면은. 네. 저는 이렇게 하면은 되게 아내도 행복해하고 우리 같이 성장할 수 있고 네. 되게 즐거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그림이 안 나와서 네. 이때는 저도 사실 좀 불편했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 내가 너무 네, 욕심이 과했나? 미안한- 여행 중에 미안한 막 그딴 미안한 게 얘기지. 굉장히 많았죠. 네. 네. 그때 딱 그림이 네. 신랑만 행복했고 저는 동상이몽이네요, 시간만 진짜. 봐. 여자야 정말 신혼여행이면 시계만 보고 평생 그랬어요. 그러면 네. 결혼식 올리고 신혼여행 가서의 우리가 흔히 아는 허니문 그 신혼여행은 아예 없었어요, 두 분은? 그런 럭셔리한 건 하나도 없었죠. 네. 네. 그런 건 없이 이제 배낭을 메고 예. 저는 근데 또 나름 그래도 신혼여행이니까 배낭 안에 이제 비키니도 넣고 네. 뭐 책 넓은 모자도 많이 넣고 했는데 선탠크림도 좀 뭐 하고. 예.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긴팔 긴 바지가 이제 그거만 필요한 그런 곳에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근데 신랑이 다행히 단짠 여행으로 계획을 해서 예. 제가 정말 그렇게 힘들 때쯤 또 뭐 그 다음 나라는 몰디브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가는 경로 안에 네. 이런 신혼여행스러운 그렇지만 굉장히 저렴한 네. 뭐 그런 이런 네 여행을 기대감도 좀 줬구나. 네 그렇게 좀 했었어요. 근데 그 단이 굉장히 단이었죠. 굉장히 굉장히 짧았어요. 네, 봉사 길게 하고 네. 한 일주일 몰디브인데 몰디브도 네. 숙소 한 5만 원짜리 이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네, 몰디브는 이런 숙소들이 있어요. 저렴한 숙소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생활하고 또 이제 이동하고 이렇게 예. 제가 사실 좀 단순해요. 그리고 다른 꿈을 꾸고 갔고 현영 씨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딱 그 인도 봉사가 끝났는데 몰디브로 딱 저를 데려가니까 네. 5만 원이고 뭐고 그저 그냥 좋은 거예요. 몰디브 단어만으로도. 네. 예. 근데 이제 조심스럽게 다음 나라는 아프리카야라고 할 때 이제 제가 그때도 약속을 좀 받았죠. 네. 2주만 무조건 2주만 하고 그럼 네. 치고 빠지는 거야. 아. 이렇게 약속을 받아내고 네.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신랑하고는 정말 그냥 동상이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그냥 애들만 돌보신 게 아니라 후원금을 또 해서 화장실도 지어주시고 네. 엄청난 일을 또 하셨어요. 예. 저희가 그 일단은 이제 처음 아프리카에 도착을 했어요. 네. 근데 아이들을 딱 처음 만났는데 저는 사실 인도에서도 아이들 만났을 때 네. 마음으로 다 사랑을 주지 못했어요. 계속 시계만 봤거든요. 근데 신기했어요. 이제 아이들을 딱 처음 만났는데 그 보육원 아이들을 만났거든요. 근데 아무리 빈민가 이제 슬럼가 아이들은 부모는 있었는데 그 보육원 아이들이 부모 없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뭐가 저렇게 행복해서 저런 초롱초롱한 눈망울과 그 미소를 지으면서 눈도 너무 예쁘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저한테 확 안겨와서 안겼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은 이제 파고드는 머리니까 네. 다 빡빡 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긴 생머리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 제 머리를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쓰다듬어 주는데
제가 그때 너무 감동을 받고 엉엉 울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이들을 안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위로를 받는 그런 마음을 받았는데 그때 우리 신랑은 제가 제안을 했어요. 2주만 치고 빠지자고 제가 얘기해놓고 아프리카 아이들을 딱 만났는데 2주는 아이들에게 또 이별을 선물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봉사단원들이 얼마나 이 치고 빠지는 그렇죠. 봉사를 많이 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래 머무는 그런 그러니까 많이 도와주진 못해도 그냥 곁에서 오래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그 봉사 비자가 있거든요. 그 비자 기간이 얼마나 되냐 그랬더니 3개월이 이제 최대래요. 그래서 그 기간을 그냥 여기에 있자. 제가 그냥 제안을 했고 그 시간 동안 저희가 오히려 더 들여다보게 됐어요. 아이들이 이제 너무 좋아지니까 관심이 가고 뭐가 필요할까 들여다보게 되니까 그때 이제 저는 아이들에게 공책 한 권이라도 좀 사주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너무 이제 해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가볍게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공책 한 권을 한번 사자. 신랑이랑 마트를 가서 공책 한 권을 보니까 수입품이어서 5,000원인 거예요. 한국 돈 5,000원. 근데 아이들 그 그 신발 한 켤레는 500원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신발이 500원인데 공책은 5,000원. 그래서 이게 꿈도 못 꾸는 세상인가. 저희가 뭐 알파벳을 하나 알려줘도 아이들은 시멘트 바닥에다가 그냥 이제 돌멩이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책 하나 선물해주고 싶은데 한국 돈 5,000원? 그러면 SNS에 우리가 많은 뭐 단체나 이런 그런 곳은 아니지만 그냥 지인들한테 그냥 5,000원 커피 한 잔 값 내어달라고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자고 하쿠나 마타타라는 프로젝트를 저희가 그냥 가볍게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모금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모여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모였어요? 그렇게 5,000원씩 해서. 일주일을 저희가 그렇게 모았거든요. 700만 원이 모인 거예요. 네. 5,000원.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그 마음들이 너무 신기한 게 아는 지인이 아닌데 그렇게 따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DM으로 편지로 아이들과 오늘 외식비를 아껴서 이 돈으로 치킨 값을 보낸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자취하는 학생, 대학생인데 그 오늘 레모네이드 한 잔 마시려다가 그 돈 보낸다면서 꼭 아이들에게 보내달라고 이런 마음들이 저희 지인이 아니었거든요. 신기했어요. 근데 그 마음들이 모여서 100명의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700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에게 오히려 그 돈으로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보니까 정말 이제 열악한 환경들을 그래서 뭐 6개월어치 곡식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화장실을 또 지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화장실까지? 공책뿐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더 들여다보게 됐거든요. 비위생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변기에 엉덩이를 들어가지고 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저렇게 싸야 돼? 라고 물어봤더니 이제 그 변을 푸는 그 기계를 들이는 게 돈이 든대요. 그래서 그걸 쌓고 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을 쌓고 있는 공댕이를 들어서 싸야 되는 거가 너무 안쓰럽고 판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싸고 있어서 4칸짜리 화장실을 짓고 곡식을 채워주고 6개월치를 넣어주고 공책을 주고 야, 저는 멋지다. 감동인 게 네. 처음에는 진짜 신혼여행을 했다잉 이랬는데 그랬잖아요. 네. 아내가 너무 이뻤겠네. 더 있다 가자고 그러고. 아내 고마웠겠네. 그때 너무 기분이 좋았죠. 네, 이로써야 우리가 한 몸으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뭐 특별해서 이런 걸 했던 게 아니고 후원이나 모금 활동한 게 아니라 아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은 거기에 가서 저희는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 받는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오히려. 네, 그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를 안아주고 항상 매일매일 웃어주고 이렇게 막 껴안고 하는데 저희가 너무 받는 게 성숙해지는 느끼고 사랑을 받는데 뭔가를 해줘야지 안 해줄 수가 없는 그런 분위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아마 누구나 그럴 것 같아요. 뭐 다 감동이겠지만 특별히 뭐 기억나는 장소나 뭐 에피소드 같은 얼마나 너무 많을까 많을 것 싶은데. 같아요. 너무 많아요. 한두 가지 하나씩 소개해 좀, 보시죠. 그 보육원에 저희도 있었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는 저희가 또 쿤두치 마을이라고 해서
거기 그 채석장에 있는 아이들을 또 많이 만나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 있는 아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장난감 살 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쓰레기를 더미에서 네. 쓰레기를 하나씩 모아서 장난감을 만들어요. 쓰레기로. 네, 쓰레기로. 제가 그런 장면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집에 와서 여보, 근데 우리가 진짜 특별한 프로젝트 또 하나 해보자. 아이들이 쓰레기로 장난감 만드니까 그럼 쓰레기 장난감 대회를 열어보자. 아예. 네. 어차피 만들 거. 어차피 너네 아이들은 가지고 만든 게 있는 거. 있으니까. 어. 네, 근데 한국이었으면 좀 약간 왜 그런 걸 하지 했을 텐데 네. 아이들은 그냥 집에 있는 걸 가져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현지 언어인 이 스와힐리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네. 마을 곳곳에 이제 또 지인분들한테 부탁해서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몇 날 몇 시에 이날 모여라. 그러면 갖고 너희들 나와라. 갖고 와라. 그러면 우리가 대회를 열고 네. 참가자 전원한테 쌀을 주고 쌀. 그리고 또 등수도 매겨서 또 선물을 주겠다 했는데 막상 이게 뭐 몇 명의 아이들까 참가할까 이런 또 걱정거리가 많았죠. 그렇죠. 왜냐면은 이게 뭐 저희가 스와힐리어로 뭐 붙인 거고 네. 이게 몇 몇 명일지 명이 모르는 오겠다고 거고. 뭐 회신 준 것도 아니고 어. 뭐 막막한 거예요. 네. 예. 근데 당일날 저희가 갔는데 벌써부터 수십 명의 아이들이 줄서 있어요? 앞에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줄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은 시계가 없어요. 그 저희가 아마 11시, 12시 맞다. 이때였으면은 그냥 동 튀면은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나와서 네. 기다린 거예요. 줄 서 있는 거예요. 땡볕에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자기 장난감 가져왔다면서 막 저희한테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는데 그래서 총 등록된 작품 수가 121개였어요. 진짜 대단하죠. 진짜 너무 많은 아이들이 왔고 네. 그걸 심지어 어떤 아이도 됐냐면 한 명이 더 있으면은 또 상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고 그렇죠. 쌀도 한 번 더 받잖아요. 네. 그래서 한 4살짜리 아이가 한 6개월 된 아이를 포대에 얹고 자기 장난감 하나 두개 줘가지고 나눈 거예요. 이렇게 줄 서 있고 이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나 같아도 그랬겠다. 내가 언니였으면. 같이 가자. 그래서 저희가 한두 시간 동안 이제 아내가 춤도 추고 노래도 같이 불러주면서 공연도 해주면서 이제 그 평가 해서 아이들한테 상도 주고 전원한테 예. 쌀을 주니까 그 쌀 또 너무 애들이 신나가지고 쌀을 제가 바구니에 그 배낭에 넣어서 줬거든요. 그러니까 쌀을 배낭에 배낭도 등에다 생기는 메고 거네요. 배낭에 메고 뿔레뿔레 가방인데. 근데 배낭이 애들이 너무 작으니까 네. 배낭이 거의 바닥에 닿아요. 그런 배낭 메고 쌀 받아서 신나서 아이들이 또 집에 돌아가는 장면 보는데 또 그때 또 약간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몇 명 올 줄 알고 쌀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저희는 사실 20명, 30명 예상하고 네. 그래서 100kg를 샀어요. 근데 100kg면 한 사람당 5kg니까 그래도 요만큼 가져가면 좋겠다 했는데 그래서 많이 나눠주지 못해서 너무 많이 그래서 한 먹어가지고. 바가지씩만 나눠줄 수밖에 없는. 네. 근데 꼬맹이들 오면 5kg 하면 쌀을 못 들고 안 갔을 것 먹어요. 같아요. 그렇긴 하죠. 예, 네. 4개월짜리도 와서 받아가는데. 또 어떤 게 기억에 남아요? 저는 저희가 모자 프로젝트를 또 한 번 했어요. 네. 왜냐면 길에 지나가는데 너무 어두워요. 밤길이. 가로수길이 없으니까. 가로수길이 네. 없어서 그래서 그 운전하는 분들이 음. 이렇게 팡팡팡팡팡팡 하면서 계속 길을 가야 돼요. 어. 어둡고 가로수 등불이 있는데 네. 이제 지나가는데 사고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으니 우리가 그 모자를 한번 그 이제 쓰는 모자를 야광 굉장히 모자요? 좋아해요. 네, 그래서 앞에 빛 반사될 수 있는 그거를 해서 그 한국에 저희가 또 그 알고 지내는 네. 대표님이 계신데 그분이 그 흔쾌히 또 기부를 해주셔가지고 야. 만드는 거를 도움을 주셨어요. 예전에 클론 네. 활동할 때 그런 약간 빛방사되는 그런 모자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어. 브랜드도 보면 러닝 슈즈나 러닝 네. 옷 보면은 그 반사되게 그렇죠.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게 맞아요. 반사되는 그런 재질이 이 있어요. 앞에 책만 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배우 조한 씨가 네. 그걸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어머. 저희 이렇게 좋은 일 한다니까 또 디자인 해주시고 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저희가 많은 양은 못하고 저희가 이제 그 모금 활동을 또 한 번 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인 돈으로 이제 1+1 해가지고 한국에도 드리고 하나는 아프리카 사람 주는 걸로 해서 이제 길 가면서 위험한 독거노인 네. 분들과 또 이제 순찰하시는 또 경찰분들 뭐 이런 분들 위주로 해가지고 건설 좀 현장에 있는 건설 작업자들 현장에 계시는 새벽에 작업자. 출근하시고 진짜. 하시니까 네. 그런 분들 그런 위주로. 분들 위주로 저희가 나눠드리고 나눠드렸어요. 네네네. 그럼 제작해서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이게 도착을 한 근데 거네요. 그게 저희가 3개월 안에 있어야 되고 아. 봉사 비자 때문에 넘어가야 네. 되니까
그 기간 안에는 만들어지지 못해서 야. 저희는 이미 이제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흘러갈 수 있게 안에 그 현지 맡아서 해주실 선교사님들과 네, 한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부입 부부가 정말 많네요. 뭐든 다 하고 오셨네요. 그냥 해봤어요. 네. 오, 멋있다. 실패든 근데 성공이든. 이게 좋았던 게 저희 부부가 그냥 하고 싶은 걸 계획하고 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누구의 뭐 승인 같은 것도 받을 필요 없고. 네. 네. 그냥 필요하면 예. 그냥 바로 아이디어 하자. 내서 네. 그렇죠. 그냥 했어요. 네. 1년을 무려 네. 그것도 해외에서 안정적이지 않은 곳에서 봉사하면서 한다는 게 웬만한 에너지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싸움이 꽤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예. 제가 그 신랑을 두고 가출했어요. 오. 언제? 진짜로. 몇 개월쯤 됐을 때? 그때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아이들이 좋다고 제가 네. 3개월을 더 있자고. 있자고 해놓고 제가 이제 가장 쌓였던, 그러니까 계속 쌓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연애하고 바로 결혼해서 네. 신혼여행이니까 맞춰볼 시간이 사실 어, 없잖아요. 네. 근데 봉사가 끝나고 숙소에 들어오면 일단은 그래도 부부의 시간은 있어야 네. 되거든요. 서로 뭐 어땠는지 대화도 나누고 바로 책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네. 그 너튜브에 영상을 올리겠다고 영상 편집을 그렇게 하는데 저를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야, 일을 하러 온 건지, 네. 예, 뭔지. 와, 저를 예. 한편으로는 약간 이거 뭐야? 이거 지금 자기 계획 안에 네. 저를 쏙 넣어놓고 비즈니스 파트너로 데려온 거야, 뭐야? 그런 생각 들었을 수도 네. 있겠네요. 왜냐면 저한테는 하루가 시간이 모자랐거든요. 하루 봉사하고 와서 저녁에 편집하고 밤에 네. 또 업로드 해야지 빨리빨리 어.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데 그 빨리빨리가 네. 사실 저랑 같이 함께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함께 이제 있으려면 관계도 돈독해져야 그치. 되는데 그 시간을 아예 무시를 해버린 그러니까 거예요. 양쪽 다 입장이 이해가 돼요, 지금.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심지어 네. 가출을 했어. 그냥 어디 갔어요?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냥 여권 들고 나가버렸어요. 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마음이었는데 나갔는데 심지어 2시간 동안 연락도 없는 거예요. 제가 나간지도 모르는 상태에 이것만 이제 이어폰 듣고 영상 편집하느라 제가 나간지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너무 심취해서 그때는 정말 업무 위주여서 제가 나갔는데 연락도 없길래 네. 그냥 좀 잘못했어 하면은 제가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그쵸. 마지못해서. 근데 연락이 없길래 그냥 영화관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영화 2편을 이렇게 연달아 끊고 바로 그냥 전원을 꺼버리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그냥 거기가 그나마 가장 안전한 곳이었고. 그래서 가장 큰 몰에 이제 네. 그래도 안전하게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저녁이 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쵸. 네, 두렵고 아유 내가 그래도 신랑이랑 있으니까 이게 안전하게 여행이 그럼요. 됐던 거지. 어. 야 이거 어떻게 집에 어떡하지? 가지? 집에 가는 것도 네. 막연해요. 어떡하지 하다가 어찌어찌 이제 갔어요. 숙소에 들어갔는데 신랑이 이제 저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저를 보면서 진짜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 또. 엉엉 울더라고요. 놀랬지. 너무 놀래서. 아내가 집 나간 거를 언제쯤 어느 시점에 알았어요? 2시간 동안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보다 그냥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려나 보지 하고 생각하고 네. 별 생각이 없었죠. 가출했다고는 생각을 안 하셨구나. 네, 잠깐 그냥 나간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니까 아 이게 왜냐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한국에선 사실 뭐 나가도 괜찮거든요. 그렇지. 근데 진짜 죽거나 사고 나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근데 뉴스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 너무 네. 많아요. 막 그 정글 칼 있잖아요. 이걸로 난도질 당하는 사람도 저희도 너무 많이 들었고 봤거든요. 근데 아내가 안 돌아온다? 아 저는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생각해서 그 아내 찍은 사진 그 얼굴을 크게 핸드폰에 띄워두고 네. 다 또 쫓아다녔어요. 그 동네를. 아, 찾으러 다니시구나. 네, 이 사람 본 적 있냐, 본 적 있냐. 심지어 몰까지 가서 그 백화점 그 직원들한테 다 보여줬어요. 네. 이 친구 온 적 있냐. 근데 못 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숙소로 돌아와서 이제 대사관 연락처 이제 전화하려고 하는 찰나에 아내가 들어온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저는 진짜 시겁했죠. 진짜 그러셨겠다. 이런 거. 그러면은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좀 이렇게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거를 조금 네. 그 네, 뒤로부터는 좀 그때 많이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냥 여행과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내와의 관계가 우선 첫 번째. 그렇죠. 네, 우리 부부 시간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구나. 그때 많이 깨달았어요. 우리 남편께서는 신앙적으로 좀 뭐 느꼈다든지 조금 더 깊어졌다든지 뭐 어떠세요? 그런 면으로는
저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분은 아프리카 내에서도 되게 오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저희가 뭐 종교적으로 찾아서 뵌 게 아니라 우연하게 진짜 인연이 돼서 저희가 그 마을에 초대돼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하시는 활동들을 보면서 아, 우리는 절대 못하겠구나. 이거는 진짜로 종교적인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계시면서 네. 섬기는 분이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구나. 아, 우리가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되게 겸손해졌고 너무 멋지게 느껴졌고 그분이 하시는 활동이 너무 존경스러웠고 그래서 그날 너무 많이 깨닫고 배우면서 이제 다시 또 저희 숙소로 돌아올 때는 배를 타고 왔어야 됐어요. 그분이 너무 오지했다 보니까. 근데 또 아프리카 사람들로 가득 찬 수백 명이 탄 그런 배예요. 되게 허름한 배에 저희 계단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았는데 그 해가 딱 지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때. 그리고 선교사님 저희가 떠날 때 또 편지를 하나 적어줬어요. 그 편지를 보면서 저희가 펑펑 울었어요. 그 벽 위에서. 너무 좀 마음이 좀 울컥하면서 아, 이게 진짜 종교의 힘인가. 너무 네. 대단한 분을 만났다.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아내분은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방송할 때도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 이제 토크쇼 MC를 네. 오래 할 정도로 저는 진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이 일을 임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몰디브에서 네. 이제 제가 호화롭게 좀 이제는 한번 이제 여행을 정말 신혼여행인가 즐겨보자. 네. 이렇게 생활을 하려고 시작할 때쯤에 이제 국제전화 한 통이 좀 걸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게 가족한테 연락이 왔는데 사실 이 여행을 온전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건 가족이 한국에서 건강할 때 그렇죠. 우리가 이런 장기 여행도 맞아요.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지. 근데 저는 당연히 이제 우리 가족은 걱정 없이 네. 이제 한국에서 지내줄 거라는 믿음으로 저희는 이 모험을 한 거지. 네. 제가 한국에 갑자기 이제 전화가 걸려왔을 때 이제 저희 그 태어난 지 이제 50일 된 제가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한 조카가 여행 중에 태어난 태어났어요. 조카. 네, 여행 중에 태어났는데 조카가 이제 중환자실에 간 어머. 거예요. 근데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병명을 알 수 없어서 이유가 없어요? 네. 헤맸는데 제가 그때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것 같고 내 탓인 것 같고 너무 괴로워서 그때 몰디브 정말 그 모히또를 한 잔 딱 마시려고 하는 그때 전화가 걸려오면서 몰디브 여행이 그냥 다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왜냐하면 여행이 자체가 안 돼요. 숨 쉬는 것도 힘들고 한국 가야겠다. 난 너무 괴롭고 매일같이 쓰는 여행 경비도 아깝고 네. 가족 옆에 있어주고 싶다. 그래서 그때 부모님 그리고 저희 가족들 다 기도로 기도만 밖에는 뭐 답이 없었어요. 네, 응급실 그 중환자실에서 그냥 제발 살려만 달라고 마지막에 모두 내려놓고 저희가 기도하게 되고 저도 정말 침대에서 기도만 했어요. 밤새 울면서. 네.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러면 한국에 안 들어오고 계속 신혼여행을 봉사 여행을 지속을 한 거잖아요. 아, 네. 그것도 제가 그렇게 그냥 울면서 불면서 매일같이 지새우니까 신랑이 먼저 제안을 해줬어요. 원래 한 달 뒤에 아프리카를 가는 일정이었는데 우리 한번 이렇게 당겨서 한 달 당겨서 아프리카를 먼저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해줬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네. 근데 제가 원래는 그런 제안이 이렇게 싫었을 텐데 차라리 여행이 아니면 그건 제가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 혼자 이 여행을 즐길 수 절대 있는 없더라고요. 마음이 네, 안 들어요. 오니까. 안 듣고. 그러면 몰디브는 못 가고 몰디브에서 짧게 네. 넘어간 거죠. 짧게 넘어갔어요. 네. 아프리카로. 네. 그리고 나서 그럼 조카는 어땠어요? 조카는 이제 그 계속 네 그렇게 좀 그런 병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중환자실에서 그럼에도 이제 한 달 만에 또 병명도 알게 되고 감사하게도 그러면 또 이제 알아갈 수 있는 거니까 예방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한 달 안에 저희는 그런 결심을 하고 가족들이 이렇게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누나가 되어줘 이렇게 남동생도 얘기하고 했어서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히려 그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저를 저를 네. 써달라고 제가 그러면 아프리카 아이들을 만나서 조카를 만나듯이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한 조카를 만나듯이 제가 그렇게 아이들을 한번 섬겨보겠다고 제가 저도 모르게 제 입술로 이제 약속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하나님과 약속은 잘 지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로 들어가자고 흔쾌히 신랑하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감동이네요. 전 지금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냥 서로도 눈물도 나오고 감동도 밀려오는데 두 분 참 존경스럽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귀한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또 있기를 바라고 네. 바람이나 기도 제목은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저의 기도 제목은 조카가 음. 완치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서 저희 가족 모두가 기도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카를 통해서 저희 가족이 또 다 하나님께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네. 해주실 거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아픔도 감사해요. 네, 저희 가족을 쓰게 해주시려고 제가 사실 이런 마음까지 들게 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계기가 생겼던 것도 분명히 뜻이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저희 가족, 우리 신랑까지 또 우리 시댁까지 다 함께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게 꿈입니다. 아멘. 어떠세요? 저는 그 외국에 아직까지 힘들게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되게 왜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다고 저희도 너무 얘기를 힘들죠. 듣거든요. 네. 탄자니아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좀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할 수 있게 네. 같이 좀 기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두 분의 좋은 에너지가 저희를 행복이 별거 있나 이렇게 바라보고 함께 가고 뭔가 나눠줄 수 있는 그 삶을 또 한 번 꿈꾸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는 두 분 대화하면서 네. 그 가스펠송 한마디 계속 떠오르네요. 어떤 거요?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야. 그렇게 살 수는 없을까? 네. 1년 동안 정말 세계 다니면서 봉사했던 이분들의 그 헌신과 네. 그 삶이 존경스럽고 네.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는 시간이었어요.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인지라 해외여행 꿈도 못 꾸고 더구나 해외 봉사 쉽지 않은 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아닌 우리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중요한가 두 분을 통해서 한 번 더 배울 수 있었고요. 오늘 주변의 이웃분들 돌아보시면서 친구들 돌아보시면서 그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